생각이 일단은 이 두 팀은 그랬죠. 저는 누가 연패 끊냐? 롯데하고 하나 원고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가을 야구에서는 이제 멀어진 두 팀인데 저는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경기 결과 외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. 일단은 포인트가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 외적인 상황들도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연패를 끊어야 하는 두 팀이었고 그만큼 치열했고 거기에 더해서 롯데는 팀의 입장도 좀 안 좋은 게 있었죠. 맞아요. 이제 서튼 감독이 사퇴를 한 다음에 이종훈 감독 대행의 오늘 첫 경기였습니다. 8년 만에 다시 잡은 지휘봉. 이전에 보니까 감독 대행 롯데 감독 시절이 2015년도에 네.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감독 대행으로 첫 경기를 했는데 시작은 일단 좋은 것 같아요. 시작이 좋아도 네?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. 왜요? 밀커슨이 나와서? 아니요. 그러면요. 왜 이게 경기였나? 왜죠? 그러니까 왜죠? 이종훈 감독이 남은 페넌트레이스 시즌 동안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롯데를 이끌어간다? 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올 시즌이 끝나면 이종훈 감독이 될 확률은 0%예요. 0%예요. 예, 0%예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왜요? 예. 계약 기간 1년 만에 롯데하고 계약을 한 이종훈 감독이 1년 만에 경질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서튼 감독 체제에서 수석 코치로 시즌 중반에 올라왔단 말이에요. 자, 롯데가 저는 이종훈 감독한테 손을 내민 것, 감독 대행을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도 완전히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그 부탁을 그 손을 잡아준 이종훈 감독도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. 이 상황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래도 롯데의 감독을 맡아봤으니 이렇게 팀이 어수선할 때 롯데에 대해서 그나마 알고 있는 이종훈 감독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구단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했던 감독의 입장에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계약 기간을 남겨놓고 중간에 경질이 됐었던 이종훈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부탁이 왔어도 저는 좀 고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?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전 잘 모르잖아요. 잘 몰라서 그렇죠, 예. 일반적으로 이제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이 좀 뭐 사퇴를 하든 경질을 되든 그렇죠, 예. 이런 상황에서 예. 전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죠. 수순이라고 생각을 수순이죠.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이미 지휘봉을 잡아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. 전 시즌 중반에 이종훈 코치님이 수석 코치로 1군에 올라오셨잖아요. 그 장면도 전 너무 이상했어요.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실패한 감독을 시즌 중반에 다른 코치님들도 계시는데 수석으로 올린다? 이거는 뭔가 구단의 준비가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. 충분히 네.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까지 롯데 감독들의 변천사를 한번 보자면 뭐 양승호 감독님, 김시진 감독님, 양상문 감독님, 이종훈 감독님, 조원우 감독님, 허문회 감독님, 서튼 감독님까지 7명의 감독님이 온전하게 계약 기간을 마무리를 하고 정말 아름답게 퇴진을 했었던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롯데 프런트의 일처리 과정이 좀 이상해요. 프로답지 못해요. 너무.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롯데는 프런트는 일을 잘하고 있어. 성민규 단장님은 각 팀에서 가장 커리어 하이를 찍은 FA 선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낼 수 없게 만드는 현장의 책임이다. 지도자들의 무능이다.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. 또 그렇게 항변을 할 것 같고 구단 쪽에. 어려운 얘기네. 네. 자, 타구단에서 그렇게 잘했던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왜 롯데 왔는데 성적이 안 나요? 네.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. 단장은 선수를 영입하는 역할이지 현장에서 선수를 기용하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.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죠.
아무래도 좀 롯데가 후반기에 좀 처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현장과 프런트와 여러 가지 또 책임론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책임을 질 것 같으면 현장과 프런트 공동 운명체예요. 하지만 항상 현장 쪽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. 지난 과거에 이제 감독님들까지 이렇게 거론이 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허문회 보인다는 감독과 거군요. 계속된 트러블로 인해서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 싫었던 뉴스를 많이 봤던 롯데인데 결국 허문회 감독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서튼 감독을 1군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. 근데도 중간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중도 퇴임을 했어요.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. 사실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이제 현재현 해설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경기 외적으로도 있어 보였다. 진짜 멋진 남자라면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. 죄송하다. 제가 롯데 단장으로 와서 롯데 팬들과 롯데 구단이 바라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. 저한테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다른 구단에서 다 모셔야 할 것 같아. 야, 저런 단장 진짜 KBO 리그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다. 실제로는 어때요? 좀 이제 분리가 되는 면이 있나요? 있죠. 그래서 분리가 이제 되죠. 좀 멋있다.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멋있었을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. 네.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현지훈이 가지고 있는 극히 개인적인 제 성격에 대한 바람이에요. 그런 시선에서 일단 지금 롯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바라봐 주신 것 같습니다. 진짜 솔직하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. 많은 분들이 또 동의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. 하지만 연패 끊었잖아요. 끊었어요. 네. 끊었어요. 시작이 좋았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5강에 대한 불씨를 살리기에는 좀 힘들어요. PD님 죄송한데 헤드라인 문구를 저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좀 힘들다 봅니다. 그러니까 아니 예. 이끄는 사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제가 이끌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. 네. 오늘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쨌거나 감독 대행의 입장에서는 일단 첫 승을 거둔 건데 네. 오늘 뭐 윌커슨 선수가 나섰던 경기였고 뭐 양 팀의 좀 실책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었고 네.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7연패를 끄는 건 진짜 다행이기는 해요. 네, 이렇게 되면 뭐 윌커슨 선수는 재계약은 보장이 되는 거죠. 네. 아니 뭐 지금 약간 승리 공식 같은 거잖아요. 롯데에서는 사실 이게 바로 에이스죠. 일단 뷰캐넌 선수하고 물론 각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. 네. 하지만 윌커슨 경우에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예요. 롯데에 와서 저 선수를 보면서 야구뿐만이 아니라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맞아요. 우여곡절이 참 예. 많은 선수였죠. 예.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선수는 충분히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. 네. 예. 야구도 잘 되고 있고 또 KBO 리그에 와서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준비했었던 그 야구 선수로서의 열망을 지금 다 뿜어내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선발이 정말 윌커슨 선수가 나섰다는 것부터 오늘 롯데는 진짜 연패를 끊는 연패 탈출의 희망을 확실히 가졌을 것 같고 네. 그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실책은 양 팀이 다 있었어요. 다 네.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제가 오늘 하나 타자 라인업을 보면서 재밌었던 게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는 거죠.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는데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2할 9푼 9리의 노시안이었어요. 네. 그 다음에 2할 9푼 1의 이도윤, 최은성, 김태현이 2할 7푼 5리, 2할 7푼 6리. 이 정도의 타선. 뭐 이진영이 한 2할 3푼대, 최재현이 2할 초반대. 자, 이 정도의 타자 라인업을 가지고 5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. 야수진의 뎁스 4강권에 들어가 있는 타 구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는 야수진의 뎁스가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. 거기에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구단보다 훨씬 더 높은 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실패가 그 시즌 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하나다. 사실 뭐 하나 입장에서는 너무 이 리빌딩의 과정 자체도 많이 거쳤고 네. 이제
순위를 많이 상승시킨 연도가 최근에 사실 없었으니까요. 없어요. 이게 차근차근 하는 부분에선 저는 올해 하나도 좀 의미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그럼요. 하거든요. 예.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지금 전체적인 타선을 봤을 때는 뭐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. 불과 얼마 전에 또 이제 기세라는 걸 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였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또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는 내보냈다가 뭐 좀 네. 이제 좀 없어졌다가 네. 다시 또 이렇게 영입도 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네. 뭐 뎁스 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. 자,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에버러지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타자가 10번 나갔을 때 3번을 안타를 치는 선수와 2번을 치는 선수 1할의 차이가 나거든요. 그렇다면 9이닝으로 따져봤을 때 환상을 해봤을 때 자, LG나 KT의 라인업과 하나의 라인업이 붙었다 쳐요. 네. 그러면 팀 득점에서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. 거기다가 투수의 하나의 투수력이 좋냐?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이제 어쨌거나 같은 경기 수를 치르게 되고 확률 네. 싸움인 거니까요. 그럼요. 9명의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매치업을 붙여봤을 때 네. 어느 한 포지션이라도 강력한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에서는 노시안밖에 없다.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 선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. 말씀해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동의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그래서 하나는 지금 연패가 정말 길어져서 다음 경기 진짜 좀 하나가 400 며칠 만에 지금 7연패인 것 같은 439일 만에 7연패거든요. 네. 2022년에 6월 9일부터 18일까지 그때 7연패가 있었구나. 야, 거의 7연패를 당하는 게 이게 진짜 7연승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. 그렇죠. 프로팀이 맞아요. 일주일 내내 지고 있다라는 건데, 야, 진짜 큰 문제죠. 네,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연패라는 게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, 진짜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최근 전쟁은 이제는 인적 자원의 전쟁이 아니에요. 무기 전쟁이지. 그만큼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. 좋은 자원들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자원들의 능력을 더 끌어올려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네. 아무튼 인재가 필요한 하나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뭐 하나 이제 필요한 얘기는 사실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. 또 하나는 뭐 그 반면에는 저는 이제 투수들도 그렇고 좀 발굴 새롭게 해서 또 어리고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는 선수들도 있으니까요. 약간 계속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양강구 들어가는데 아니, 그렇지 않을게요. 김승현 회장님을 너무 화나게 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또 그 기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. 한 번 또 미팅할 수도 있어요, 선수단. 그러니까요.